클래스 플러스 iOS 앱 런칭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OS 앱 런칭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해 두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이전에 고객님의 안드로이드 어플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세팅되어져 있어야 하며 해당 세팅은 이후에 절대로 수정이나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고객님의 안드로이드 어플 안에 있는 스토어에 한 개의 과정이 아래의 조건으로 세팅되어져 있으면 되는데요. 라이브 수업의 탭을 꺼두셔야 하고요. 구매 내역이 없어야 하며 문서, 이미지, 텍스트 등의 콘텐츠가 6개 이상 탑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3개 이상의 공지사항 전송 내역도 필요합니다. 무료 학습 자료에 문서 또는 영상 학습 자료가 업로드 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채팅창에 수강생들과 주고받은 채팅 내역이 세팅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iOS 앱은 실제로 안드로이드 앱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스토어에서 과정을 아래의 조건으로 세팅하는 방법, 무료 학습 자료실 확인하는 방법, 채팅창에 수강생들과 주고받은 채팅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객님의 어플 관리자로 로그인 하셔서요. 저는 PC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PC에서 고객님의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우선 화면 상단에 있는 스토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개 과정이 세팅되어져 있지만 아무런 과정도 세팅되어져 있지 않은 고객님들이라고 하신다면 화면 상단에 과정 세팅하기를 누르셔서 하나의 임의의 과정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일일이 과정을 만들지 않고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과정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개의 과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과정을 만들 때 이미 이렇게 제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게 상세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이 외에도 iOS 앱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경 써 주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 과정 안에 들어오셔서 화면 상단 오른쪽 점 3개 이 부분을 눌러 주신 다음에 강좌 수정을 한번 눌러봐 주실게요. 애초에 강좌를 세팅하실 때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미 세팅되어져 있던 강좌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라이브 수업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되죠. 이 라이브 수업에 대한 탭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꺼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라이브 수업을 탭을 꺼두셔야 됩니다. 네, 요것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장하기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라이브 수업 탭이 꺼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스토어 과정 안에서 실제로 공지사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지, 이렇게 왼쪽에 이 공지 이 부분으로 누르셔도 되고요. 화면 상단에 있는 이 종 모양을 누르셔도 되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스토어 이 과정 안에 있는 공지를 클릭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공지사항이 지금 제공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 실제로 공지사항을 한번 만들어 보는 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에 여기 공지사항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상단 위에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공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공지를 생성하실 때 수신자를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고요.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제목 설정하시고 또 공지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들 입력하실 수가 있고 또 공지에다가 특정한 이미지를 이렇게 버튼 눌러서 추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받은 수강생들이 해당하는 공지사항을 푸시 알람을 눌렀을 때 어디로 도착하게 할 것인지 자, 특정한 어떤 홈 화면 스토어 탭 또는 특정한 코스, 특정한 URL 등으로 유입시키시려면 이 부분 세팅하시면 되고요.
여기 또 예약 공지하는 기능들도 있는데요. 우선 오늘은 iOS 앱 신청을 위한 공지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고요. 아무튼 여기 스토어 안에 있는 화면 상단에 공지사항 요 종 모양 버튼을 누르셔서 생성하기 누르신 다음에 공지사항을 만드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공지사항을 다 만들고 나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냄을 누르시면 보냄 공지 내역들이 이제 여러 개 뜨게 되는데 현재는 지금 만들지 않아서 뜨고 있지 않아요. 이 공지사항을 보낸 내역이 네, 3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특정한 요 과정 안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공지사항을 3개 이상 네, 보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스토어로 돌아와서 지금 맨 처음에 네, 설명드린 부분 여기 점점점 누르셔가지고 라이브 수업 탭을 꺼달라고 했고 공지사항 네, 보낸 내역 네, 3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왼쪽 네, 채팅창에 가셔서 이렇게 지금 이미 학생들하고 주고받은 채팅 내역이 뜨는데요. 특정한 학생과 네, 이렇게 채팅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수강생이 나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네, 어플에서 채팅 메시지를 생성해서 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채팅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하고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이렇게 남게 되니까 네, 요렇게 네, 수강생들이 앱 다운로드를 실제로 받아서 이런 채팅이 형성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팅에 네, 수강생들하고 채팅 주고받은 내용 한두 개는 좀 그렇고 좀 여러 개, 네, 여러 개 이렇게 채팅 내용들이 보이도록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화면 상단에 보시면 학습 자료, 무료 학습 자료라고 되어져 있죠. 무료 학습 자료실에 이렇게 학습 자료를 누르시면 파일로 된 내 학습 자료들을 이렇게 학습 자료 추가하기 누르셔서 폴더라든지 파일 형태로 이렇게 보통 이제 파일 첨부하기로 누르시면 되시는데요. 파일을 올리실 수도 있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학습 자료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동영상 학습 자료를 추가하실 때는 이렇게 새 동영상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 링크를 네, 붙여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영상 원소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유튜브에서 가져와서 올리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내 컨텐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자료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또 학습 자료와 동영상들을 네, 보통 네, 총 합쳐서 한 대여섯 개 정도 네, 개수가 올라가져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스토어에서 아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네, 무료 라이브 탭 꺼주시라고 했고,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컨텐츠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무료 학습 자료처럼. 이 스토어 안에 있는 컨텐츠, 클릭하셔서 네,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3가지 정도 올려놨잖아요. 저는요, 이 콘텐츠를 올리실 때 실제로 이제 그 iOS 앱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여기 콘텐츠가 실제로 올라가져 있어야 그 강좌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데 여기 콘텐츠에 반드시 동영상이 올라가야 될 필요는 없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서를 클릭하셔서 문서 이름 입력하시고 설명 누르신 다음에 문서를 선택해서 올리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지 파일을 컨텐츠 자료로 올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하고 이미지 위주로 해서 여기다가 컨텐츠 자료실에 3개 이상의 자료를 올려주시면 조건에 부합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리자 사이트로 접속하신 다음에 스토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토어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라이브 수업 탭 네, 이렇게 강좌 수정하기 눌러서 화면 하단에 라이브 수업 탭이 여기 있었죠? 네, 꺼졌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공지사항, 보낸 내역, 네, 3가지 이상 만들어 주시고요. 컨텐츠 누르셔서 문서나 또는 이미지, 네, 해서 3개 이상의 컨텐츠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스토어 세팅이 끝나면 무료 학습자료실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학습자료 추가하기 네, 누르셔서 새로운 파일 누르셔서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서 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6개 이상 네, 업로드 되어 있도록 세팅해 주시고요. 동영상 자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글로벌 영어 교육 유튜브 커리큘럼 링크를 네, 붙여서 넣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채팅창에 네, 학생들과 채팅을 주고받은 내역. 수강생들이 앱을 다운하면,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플에서 내보내는 채팅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채팅 메시지를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앱 다운로드를 직접 받은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채팅 메시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대여섯 명, 10명, 네, 뭐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여기 채팅창에 앱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있도록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그러면 신청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청서 작성하시기 전에 어플 안의 세팅을 스토어, 무료 학습자료, 채팅, 네,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지 확인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애플 디벨로퍼 계정을 구입해 두셔야 하는데요. 애플 디벨로퍼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 개발자 계정이라고 해서요. 네,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계정을 구입해 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네,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해당하는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1년에 이 계정 사용비로 $100 네, 비용을 지불하셔야 된다라는 점, 이거는 앱스토어의 정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이고,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우선적으로 화면 상단의 오른쪽 어카운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네, 여기 기존에 애플 디벨로퍼 계정이 있으셨다고 하면 여기에 그 계정을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없으시면 화면 아래에 애플 아이디가 없으니까 지금 만드세요를 누르신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디벨로퍼 계정을 구매하러 가시면 되는데 해당하는 애플 디벨로퍼 계정 구매하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으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 디벨로퍼 계정을 네, 구매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신청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서 작성 전에 어플 안에 기본 심사 요건 세팅 네, 맞춰주시고요. 애플 디벨로퍼 계정을 구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서를 작성하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신청서 작성에 대한 내용은 빠짐없이 전부 다 기재되어져야 하고요. 기재가 완료된 신청서를 네, 아래와 같이 아래의 이메일로 네, 구글 드라이브에 이 신청서를 올려서 공유하기를 눌러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우선 작성하는 방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신청서이지만요. 네, 설명 잘 들으시면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으십니다. 파트 1, 일단 수강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자, 인포메이션에 여기 앱 이름, 네, 어플 이름을 입력하시는 곳인데, 어플 이름 같은 경우는, 네, 네, 한글로 보통 어플 이름을 생성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어플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앱스토어 이름은 뭐냐면요. 앱스토어에서 예를 들어 켈리의 작업실이라는 어플을 검색하고 들어왔더니 켈리의 작업실이라는 어플에 대한 부제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 저는 켈리의 작업실하고 그 밑에 인라인 마케팅 음, 전문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어플에 대한 부제목 네, 전문 교육 또 뭐 전문 교육 뭐 스토어 이런 식으로
네, 앱스토어에서 보여지는 나의 어플 이름 말고 앱스토어에 나오는 나의 어플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부제목을 설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어플 이름하고 동일한 앱스토어 이름을 설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앱스토어에 실제로 들어가서 다른 나와 유사한 동종의 사업을 하는 어플들이 어떠한 앱스토어 이름을 사용해서 마케팅을 잘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신 다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넣는 곳인데요. first name에 여기는 전부 다 영문으로 채워주셔야 되고요. 네, first name에 이런 식으로 이름 입력하고요. last name에 송을 입력합니다. 모바일 번호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메일 주소. 자, ORG 코드는요, 안드로이드 어플을 출시하셨을 때 받게 되신 그 나의 어플의 기간 코드이고요. 다섯 자리 영문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어플 관리자 계정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에 그 막대기 3개 눌러보시면 그 관리자 이름이 뜨는 부분에 어플 ORG 코드가 뜨게 되고요. 이 ORG 코드는 앞으로 클래스 플러스 어플을 운영하시는 동안 이 5자리 영문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운영하시기에 편합니다. ORG 아이디, 기간 아이디는 이 부분만큼은 유일하게 저희가 입력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ORG 아이디만큼은 이 내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세 번째, 애플 디벨로퍼 계정에 대한 정보죠. 아까 그 디벨로퍼 계정 만드는 사이트 보여드렸는데 그쪽으로 가셔서 새롭게 만드신 또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 여기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무조건 적어 주셔야 되고요. 이 비밀번호를 저희 그 기술팀만 그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외부 유출되지 않는 자료이므로 이 비밀번호는 추후에 변경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지금 신청할 때의 컨디션을 나중에 이렇게 임의로 수정해 버리시게 되면 신청 단계가 중지될 수도 있고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 앱의 디폴트 랭귀지, 우리는 여기 그냥 코리안, 한국어,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앱을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코리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로고와 스플래시 스크린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앱스토어에서 그 iOS 앱을 런칭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이 로고와 스플래시 스크린에 대한 자료가 지금 4가지인데요. 일단 로고 파일을 1024, 1024 요 픽셀 크기로 만들어서 어, 우선 저장해놔 주시고요. 스플래시 스크린 로고는 이렇게 각각 3가지의 사이즈로 픽셀을 기준으로 하고요. 지금 포맷 같은 경우는 PNG, JPG 말고 PNG 파일로 준비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그 파일의 배경화면이 투명 배경이 아니게 그냥 하얀색 배경으로 색깔이 설정되어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투명 배경으로 하게 되면 실제 그 로고 그림 그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보이고 이런 좀 현상들이 있어서 로고는 절대로 가장자리를 투명하게 냅두지 마시고 하얀색 배경으로 남겨두셔서 로고 파일을 제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로고는 이해가 됐는데 스플래시 스크린은 뭐냐? 앱을 맨 처음에 어플을 사용자가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화면이 전환되면서 한번 잠깐 보이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곳에는 로고를 입력하기도 하지만요. 로고 그냥 계속 로고만 입력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화면에 뭔가 광고 문구를 넣으신다든지 내가 좀 더 표현하고 싶은 어떤 마케팅 문구를 넣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그
로고 자체하고는 조금 다르게도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어를 달리 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디자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플래시 스크린 그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하셔서 세 가지의 사이즈로 제공해 주시고요. 로고하고 그냥 다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로고 그 디자인 파일을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저장해 놓으신 파일을 어떻게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야 되냐면 이 화면에다가 지금 이 신청서에다가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보여 드릴게요. 해당하는 각 4개의 파일을 자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신 다음에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신 다음에 요렇게 그 올리신 파일에 그 파일들이 모여 있는 폴더의 링크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저희 고객님이 제공한 이 링크를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링크를 열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각각의 사이즈의 파일의 사이즈를 기재하셔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파일을 제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더빙리즈 캠퍼스는 대표 네, 그림 파일을 올리신 것 같고요. 나머지 규격에 맞게 각각의 사이즈별로 사이즈를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로고 파일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로고 파일은 네. 요렇게 네 앱 로고니깐요. 요렇게 딱 이미지만 주셨고요. 실제로 그 플래시 스크린 이미지는 요런 식으로 주셨네요. 이게 좀 이해가 가셨을까요? 네. 요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신 다음에 맨 상단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 요 링크를 복사해서 네, 이 신청서에다가 붙여 주시는 겁니다. 네, 여기를 다 지워 버리시고 요렇게 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프라이버시 폴리시 URL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웹사이트에서 개인보호 정책 페이지 URL을 제공해 달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 저희 한 고객님의 웹사이트인데요. 보통 대부분의 웹사이트에는 이런 식으로 네, 회사 정보를 네,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네,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 클릭하셔서 네, 나오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URL을 제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화면 상단에 URL을 복사하시고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웹사이트는 이 개인보호 정책 이 동의에 대한 부분이 팝업 창으로 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예, 팝업이 보이는 화면에 상단의 URL 복사하기 해서 네, 붙여 넣도록 말씀드렸고요. 다시 돌아오시면 네, 기존에 저희 고객님들 신청하신 거 하나 볼게요. 네, 프라이버시 폴리시 URL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 주셨죠? 네, 이렇게 저도 하나 네, 복사해서 붙여 넣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호 정책 동의가 들어가 있는 URL 입력해 주시고요. 서포트 URL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는 창구가 있는지에 대한 네, 심사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그냥 기존에 운영하시고 계신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기존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없으셔서 카카오톡에 카카오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네, 카카오 채널을 만드셔서 카카오 채널에 있는 네,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법 네, 복사하시고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채널에 친구 추가하기 눌러서 1대1 채팅창을 여기 붙여 넣어 주신 경우에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네, 그 고객과의 뭐
고객 소통 창구를 위해 마련되어져 있는 페이지 URL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또 기타 뭐 다른 사이트에서 나의 강의를 또 판매하고 계신 분들은 그 해당하는 사이트에 있는 네, 그 주소,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7번과 8번에 대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카카오 채널을 하나 만드셔서 카카오 채널에 있는 그 1대1 채팅 창을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 나오는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7번, 8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건 그래요. 7번 같은 경우는 개인보호정책 동의가 있는 페이지, 실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이트에 있는 개인보호 정책 처리 방침에 대한 그 페이지 링크를 입력해 주시는 부분이고, 서포트 URL은 실제로 고객을 서포트하고 있는 고객과의 소통하는 창구, 고객과 소통하는 채널에 대한 링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9번, 네, 키워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요, 앱스토어에서 나의 어플 이름이 아닌 기타의 검색어로 입력을 했을 때 나의 앱이 보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 주시는 검색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어플이 뭐 이렇게 마케팅 또는 마케팅 교육 또는 뭐 온라인 창업 뭐 이러한 검색어들을 누군가가 입력했을 때 나의 어플이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지정해 주는 키워드들이거든요. 요거 약간 블로그 같은 거 포스팅 하실 때 해시태그 하고 약간 비슷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의 앱이 검색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좀 원하시는 만큼 다 대여섯 개 정도까지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 랭귀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국어, 코리안 적어주시면 되시고, 데모 코스 링크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그 화면 상단에 이렇게 스토어를 이러한 세팅으로 세팅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세팅된 스토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 주시는 건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토어 안에서 기본적으로 iOS 앱 심사에 필요한 조건을 맞춰서 이 강좌를 세팅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세팅을 했죠. 이 과정에 상단에 보이는 이 URL 링크, 이게 코스 링크거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여기 오버뷰나 섹션까지는 제외를 하시고요. 이 마지막 이 숫자, 6자리 숫자 나오는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이 강좌의 링크이거든요. 그 강좌 링크를 복사하셔서 신청서에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붙여 넣어볼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12번 앱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아래에 어떤 항목에 나의 어플의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한 가지만 선정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뭐한 가지 이렇게 볼드체로 표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는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만 선택해서 나의 앱 카테고리는 비즈니스야.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앱스토어에서 고객님의 앱을 검색했을 때,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이 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랜딩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이 해당하는 랜딩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들을 채우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비디오, 동영상, 온라인, 라이브, 실시간, 수업, 클래스, 반 이러한 단어들은 좀 금기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하지? 뭐 그랬을 때는 교육이라든지 뭐 과정이라든지 또 어떤 좀 비슷한 어떤 단어들로 좀 표현을 좀 다르게 바꾸어서 요 해당하는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게끔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랜딩 페이지 여기 제목 아래 보시면 아이콘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네, 앱 로고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타이틀 같은 경우는 앱의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앱의 부제를 넣으셔도 되고 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 문구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short description은 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시는 부분이고 한 문장 정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Our offerings 같은 경우는 이 어플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서비스 품목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는 부분들이고 student feedback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의 후기를 원하시는 후기를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앱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정보에 그 앱에 대한 수강생 후기가 올라오도록 세팅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long app description은 250자 내로 해서 이 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다른 고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대표님은 네, 타이틀 그냥 앱 이름하고 똑같이 넣으셨고 네, 앱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 간단한 디스크립션은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 어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수강생 후기는 원하지 않으셔서 기재하지 않으셨는데, 원하시는 만큼, 네, 여기 수강생 후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직접 기존에 모아두셨던 수강생 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좋습니다. 좀 길게 표현하는 앱에 대한 설명, 네, 이거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실 거고요. 요 랜딩 페이지 설명에 대한 요 예시들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기존의 앱스토어에 있는 다른 앱들은 어떤 식으로 요 랜딩 페이지가 표현되어져 있는지 다른 나의 동종 업종의 어플 서비스를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기재하신 다음에는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 해당하는 파일을 올리신 다음에,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신청서를 올리신 다음에,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신청서를 올리신 다음에, 네, 이 해당하는 파일을 반드시 이 세 개의 이메일을 기재하셔서 공유하기를 설정해 두셔야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이 링크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네, 그 공유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네, iOS 앱 신청서가 업로드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iOS 앱 신청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